친구의 진정한 의미. 왜 우리는 멀어졌을까?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와 대책. 왜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하나둘 떠나는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전화기가 시끄럽게 울렸는데 요즘은 조용합니다. 명절이면 연락할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문득 떠오르는 이름은 많은데 정작 전화를 걸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하나둘 떠나갑니다. 어떤 친구는 세상을 떠났고 어떤 친구는 건강이 안 좋아서 만나기 어렵고 어떤 친구는 그냥 연락이 끊겼습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연락을 안 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책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지, 그것이 정말 나의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관계를 맺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고 다른 이유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외로움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퇴직하고 나서 김 선생님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매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인사하고 점심에는 함께 밥 먹고 퇴근 후에는 가끔 술도 한잔했습니다. 30년 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은 자신에게 친구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나니 이상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옛 동료들이 연락도 하고 가끔 만나서 밥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점점 줄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서운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그냥 직장 동료로만 생각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은 용기를 내어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처음에는 반가워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10분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하자니 김 선생님은 이미 퇴직했고 다른 이야기를 하자니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구나. 우리는 그냥 같은 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이었구나. 그 깨달음은 쓸쓸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여사님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박 여사님에게는 아주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결혼할 때도 서로 축하해줬고 아이들 낳을 때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힘들 때는 서로 위로해줬고 좋을 때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아주 사소한 일로 두 사람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아마 누가 먼저 연락을 안 했다는 식의 서운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모임에서 누군가 한 말 한마디가 기분 나빴던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 이후로 두 사람이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먼저 연락하기가 더 어색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가끔 그 친구 생각이 납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전화기를 들었다가도 다시 내려놓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이상하겠지. 1년이 넘게 연락 안 했는데 5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조용히 끝났습니다. 이 선생님은 또 다른 이유로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70대 중반입니다.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오래 걷기가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모임에 자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해해줬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보자. 하지만 몇 번 연속해서 빠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이 선생님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연락하는 게 서로 부담이 될 것 같았던 거죠. 이 선생님은 서운했습니다. 내가 아파서 못 가는 건데 그렇다고 아예 연락을 안 하나?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내가 계속 빠지니까 친구들도 불편했겠지. 결국 이 선생님은 그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누구도 나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동일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과정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졌을까요? 누군가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관계는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관계는 항상 어떤 구조 위에서 형성됩니다. 그 구조가 무엇이냐에 따라 관계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회사라는 구조 안에서 우리는 동료 관계를 맺습니다. 학교라는 구조 안에서 우리는 학교 친구를 만납니다. 동네라는 구조 안에서 우리는 이웃과 인사합니다. 취미 모임이라는 구조 안에서 우리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구조가 사라지면 관계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김 선생님과 동료들의 관계는 회사라는 구조 위에 있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같은 상사 밑에서 일했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이 퇴직하자 그 구조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같은 일을 하지 않고 같은 고민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자 관계를 지탱하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김 선생님의 잘못도 동료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공적 공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은 공적 공간에서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이 개념을 관계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함께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살아 있습니다. 함께 일하거나 함께 무언가를 논의하거나 함께 어떤 활동을 할 때 관계는
생동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함께하는 무언가가 점점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아이들은 독립하고 지역 활동도 줄어듭니다. 우리가 세상과 만나는 공적 공간이 축소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도 축소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그 공간 안에서 형성되고 유지되었으니까요. 김 선생님이 느낀 외로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적 공간의 상실, 그리고 그에 따른 관계의 축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박 여사님의 경우는 조금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박 여사님과 친구의 관계는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조에 의존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도 결국 끊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철학자 하버마스는 소통 행위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과 친구의 관계를 보면 어느 순간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작은 오해가 생겼고 그 오해를 풀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서로 상대가 먼저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는 사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이런 소통의 단절이 더 쉽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자존심이 강해지고 더 먼저 다가가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쉽게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게 어려워집니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작은 오해가 큰 단절이 됩니다. 50년 우정도 한순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경우는 또 다른 요인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이 변합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예전처럼 활동적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함께 만나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관계의 기초인데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면 관계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선생님의 친구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도 이 선생님을 걱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몇 번 모임을 빠지자 아예 연락하지 않는 게 오히려 배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연락하면 부담스러울 텐데 하는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속 못 간다고 하면 민폐일 텐데 하는 생각에 먼저 연락하기를 망설였을 겁니다. 결국 서로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두 사람은 멀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요. 구조의 변화, 우리가 속했던 사회적 구조가 사라지면서 관계도 약해집니다. 소통의 단절, 작은 오해나 서운함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면서 관계가 끊어집니다. 신체적 제약, 건강 문제나 체력 저하로 만남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눴습니다. 그중 마지막 단계가 노년기인데 이 시기의 핵심 과제는 통합 대 절망입니다. 통합이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고 그것으로 충분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죠. 반대로 절망은 내 인생은 의미가 없었어. 나는 후회스러워라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도 재평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인가? 이 관계는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의무감이나 습관으로 유지해온 관계들, 진심이 아닌 관계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은 스스로 그러하다.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이죠.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는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 곁에 오래 머물고 어떤 관계는 잠시 스쳐 지나갑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떠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람을 보내줄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만나고 헤어진다고요.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고통만 커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외로움을 감수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 친구, 지인, 옛 동료들. 이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보세요. 첫 번째 그룹 남길 사람들. 이들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에 속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5명, 10명, 아니면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깊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가끔 만나고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두 번째 그룹, 거리를 둘 사람들. 이들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특별히 좋은 영향을 주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만나면 피곤하거나 부담스럽거나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세요. 아예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주 만나거나 깊이 교류할 필요도 없습니다. 명절에 안부 정도만 나누는 관계로 유지하세요. 세 번째 그룹,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이들은 이미 여러분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거나
만나도 할 말이 없거나 관계가 자연스럽게 소멸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미련 없이, 원망 없이.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은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관계는 확장이 아니라 정제입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기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대부분 기대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게 이렇게 해줄 거야. 이 친구는 내게 연락할 거야.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줄이면 상처도 줄어듭니다. 연락이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만나면 좋고 못 만나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면 좋고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대를 3분의 1로 줄여보세요. 상대가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할 거라고 기대했다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상대가 내 말을 모두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했다면 절반만 이해해 줘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기대를 줄이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친구가 문자 하나 보내도 기쁘고 전화 한 통해도 고맙습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매일 10분씩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 번째 질문, 오늘 내가 원망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왜 연락을 안 하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왜 나를 소홀히 대하지? 이런 원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우리를 아프게 할 뿐입니다. 원망을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그 원망을 확인하세요. 아,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원망했구나.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두 번째 질문, 관계를 잃었지만 그에게 고마웠던 점은 무엇인가? 우리에게서 떠나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준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함께 웃었던 순간, 힘들 때 위로해 준 말, 함께 나눴던 시간들.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비록 지금은 멀어졌지만 그때 그 순간들은 진짜였습니다. 그 고마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내가 지금 더 깊게 관계를 이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주변에는 아직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했나요? 최근에 만났나요? 마음을 나눴나요? 내일은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짧은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작은 관계 회복입니다. 혹시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나요? 작은 오해로 멀어진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간단합니다. 3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문장, 감사.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참 좋았어요. 두 번째 문장, 근황. 요즘은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세 번째 문장, 안부. 당신은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건강하시죠? 이 세 문장만 담아서 문자나 편지를 보내보세요. 거창한 사과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전하면 됩니다. 물론 상대가 답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할 일을 한 겁니다. 마음을 전한 겁니다. 결과는 상대의 몫입니다. 다섯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마음 비우기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관계에도 이것을 적용해 보세요. 관계를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내 친구야. 이 사람은 나를 따라야 해.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관계는 흘러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잠시 우리 하늘에 머물다가 바람을 따라 떠납니다. 우리는 그 구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감사하고 보내줘야 합니다. 인연의 무게도 억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가볍고 어떤 인연은 무겁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고 어떤 사람은 잠시 스쳐 지나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흐름,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연결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견입니다. 노년에도 새로운 관계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서, 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역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관계가 젊었을 때처럼 깊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끔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웃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에 열려 있으세요.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 보세요. 모임에 나가보세요. 문을 닫지 마세요. 일곱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평화롭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고독으로 받아들이면 평화로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덟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관계의 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인맥이라는 것이 중요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5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만나는 10명의 지인보다 한 달에 한 번 마음을 나누는 3명의 친구가 낫습니다.
그러니 관계의 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친구가 많았는데 이제는 줄었어 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질을 높이세요. 남아있는 사람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더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더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비록 사람 수는 적어도 여러분은 더 풍요로운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9번째로 해야 할 일은 용서입니다. 여러분을 떠나간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연락을 끊은 친구, 서운하게 한 지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도 그들의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실수를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들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일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원망을 품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고통스럽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무겁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그 사람이 우리 마음에서 차지하던 공간이 비워집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10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신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나요? 연락을 끊은 적이 있나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나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실수를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다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가능하면 바로잡으세요. 사과할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냥 놓아주세요. 자신을 계속 비난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어.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나를 용서해.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면 여러분은 조금씩 변화를 느낄 겁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을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평화를 느낄 겁니다. 관계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제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진짜 우리와 맞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관계가 중요해 보였고 모든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지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떠나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우리의 평생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생의 한 장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장이 끝나면 그들도 떠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길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나요? 오늘 밤 그 사람들 중 한 명에게 연락해 보세요. 거창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당신 생각이 나서요. 고마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떠나간 사람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원망이 있나요? 오늘 그 원망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말하세요. 잘 가요. 행복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시간에 자신과 대화하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평화로운가? 관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슬픈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과정을 겪고 계십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겠지만 이것도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계에 대한 불안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가 100명이든 5명이든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의 깊이입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주는 평화와 기쁨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